꿈의 해석이라 그러면 인터프리테이션, 생리학적, 신경학적 개념을 많이 넣은 거죠. 프로이드가 꿈의 해석이라 그래서 유명한 책입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입니다. 꿈은 우리들이 정상적인 일상에서 충족시키지 못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다. 프로이드는 다양한 꿈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어두운 수면 아래에 잠겨있던 무의식의 세계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혁명적인 역할을 했다고들 평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평소에 겉으로 내보이지 못했던 것이 꿈이라는 수면 상태에서 모든 것이 끌어올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꿈은 의식되지 않은 것 또는 심층의식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꿈의 작용 방식은 의식되지 않은 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체계적 암시를 보여줍니다. 프로이드에 의하면 인간의 정신과정, 영혼과정에 의식되지 않은 것, 의식되기 이전의 것, 의식된 것 등의 세 가지 종족 요소들에 의해서 구성되는데, 우리 대부분의 일상 삶에 우리가 낮 동안 행동하는 동안에 사용되는 것은 바로 이 의식 상태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부지불식간에 하는 중간 의식, 반의식 상태, 그렇게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꿈의 욕구 충족 성격, 꿈의 몽환적 성격, 몽환과 꿈에서 마음이나 정신의 퇴행 기능, 수면과 운동 마비, 꿈에서 전이의 메커니즘, 꿈의 메커니즘과 신경성의 메커니즘 사이의 유사성, 그리고 프로이드는 자신의 정신분석학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 책과 정신분석학 입문 강의 등에서 정신과정, 충동적 힘, 에너지 등의 개념을 사용하고, 게다가 쾌락 원리, 현실 원리 등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은 어디까지나 신경생리학과 신경해부학을 기본적으로 삼고 있는 유물론적 자연과학이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현대 서양의 꿈의 분석과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적 꿈의 해몽은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 얘기들이 나열됐지만 그건 생각하지 마시고, 프로이드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정신분석학 입문, 우리가 정신분석학 입문이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을 보좌하고 있는 책, 이 책이 없어서는 안 되는 책이 바로 꿈의 해석이라는 프로이드의 작품입니다. 두 개가 짝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드, 사람의 본능, 그 다음에 에고, 사람의 자아, 그 다음에 슈퍼에고, 초자를 설명하는 그 3단계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그 욕망을 갖다가 풀어주는 장소가 바로 꿈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치료한다. 금지된 욕구를 꿈을 통해서 치료한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개념입니다. 근데 개꿈이다 하는 개꿈의 얘기를 자주 듣게 되는데요. 무엇이 개꿈일까? 아무리 끔찍하고 무서운 꿈이고 막 머리에 대단히 남는 꿈이라 하더라도 개꿈일 수가 있어요. 뭐냐, 평소 내가 깨어있을 때 직접 봤거나 들었거나 또 주변을 통해서 사람한테 들었거나 겪은 일이 꿈에 나타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순수한 꿈이 아니라 오염된 꿈이라는 거예요. 오염된, 즉 실제 있었던 일들이 그냥 꿈에 반영돼서 때로는 더 단순하게, 때로는 더 끔찍하게 느낀 꿈들입니다. 뭐냐면 무의식을 갖다가, 금지된 무의식이 꿈을 통해서 일종의 순화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때 며칠 전에 오늘 겪었던 일들이 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바로 개꿈이라고 합니다. 개꿈은 분석할 필요가 없고 무시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꿈의 분석적인 측면에서, 정신분석학적으로 분석적인 측면에서 어떤 게 개꿈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 개꿈이 희한하게도 동양의 개꿈하고 일치한다. 도구, 멍멍이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같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전통 해몽에서 말하는 바로 개꿈이라는 거예요. 꿈에서 개나 강아지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이 개꿈이 아니고, 꿈에서
개 봤다고 개꿈이 아니고 큰 의미를 둘 것 없는 하찮은 꿈을 개꿈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주제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자, 꿈은 우리 마음의 세탁기입니다. 즉, 꿈이 사납고 뒤숭숭하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닌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꿈은 우리의 평소 생활의 욕구의 불만족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꿈의 기능이에요. 뇌를 갖다가 맑게 청소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세탁기에 비유하는 이유는 여러분 지저분한 옷과 친구를 여러분이 봐도 지저분하고 너무 때가 껴가지고 그거 빨고 싶었어. 얼마나 오랫동안 빨고 싶어. 드디어 오늘 세제 잔뜩 넣고 뭐 해가지고 빠는 거야. 뜨거운 물로 빠는데 세탁기에 넣고 열심히 빨았는데 세탁 후에 개수구를 보니까 통에 나온 물이 구정물이 아니고 아주 맑은 물이 나와. 아주 수정같이 맑은 물이. 이거 세탁기가 고장난 거 아니야? 오히려 더 찝찝하죠. 차라리 지저분한 세탁물 넣었으면 때구정물이 왕창 쏟아지고 하면서 이제 이게 많이 나오고 해서 여러 번 돌려서 깨끗해져야 그 빨래가 깨끗이 마무리되고 우리 마음도 시원한 거예요. 꿈이 그 기능이에요. 그리고 꿈은 사나운 꿈일수록 꿈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즉 잠을 자는 사이에 마음이 깨끗하게 세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꿈을 너무 잠을 자는데 꿈이 너무 많아요 하고 걱정해서 잠을 못 이뤘다고 못 주무셨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거예요. 제대로 주무시는 잠은 당연히 꿈을 꾸게 되어 있습니다. 90분 간격으로 꿈을 꾸게 돼 있고 꿈을 박탈시키면 사람이 미쳐요. 단지 우리가 꾼 꿈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날 뿐이고요. 꿈을 매일 꿉니다. 고로 어떤 꿈이든 우리 몸과 마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꿈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좋은 얘기로 여러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밌게 잘 들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